1억 3천에 산 폐과수원. 2년 뒤 11억 제안을 받았습니다. 절대 그 땅은 팔지 마. 그 말을 믿었다면 저는 큰 돈을 놓칠 뻔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강원도 바닷가 작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몇 년째 방치해두던 폐과수원과 낡은 창고를 1억 3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싼 값에 샀다고 좋아했지만 생각보다 수리비가 훨씬 많이 들어 매일 후회와 싸우며 버텼습니다. 그 와중에 마을 이장님까지 찾아와 마을 발전기금 3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괜히 내려왔나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문제 만들기 싫어 참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2년쯤 지났는데 동네가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제 땅 앞 해안가에 대형 럭셔리 리조트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제 땅을 11억에 사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1억 3천만 원짜리 땅이 2년 만에 거의 10배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집 농장 주인이 찾아와 말렸습니다. 우리 마을은 외부에 땅 안 넘기기로 다 약속했어. 자네도 절대 팔면 안 돼. 처음엔 공동체를 위한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기분이 들어 전문 공인중개사에게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런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팔지 말라는 건 어디까지나 개인 의견이니 원하시면 당장 파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바로 매매를 진행했고 나중에서야 왜 그렇게까지 말렸는지 알게 됐습니다. 옆집 농장 주인은 이미 리조트 개발 계획을 알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땅을 팔지 말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자신이 개발사와 협상을 주도하려 했던 겁니다. 공동체를 위한 약속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계산이었던 거죠. 저는 땅을 팔고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제가 떠난 뒤에도 비슷한 일로 마을 사람들과 갈등을 겪는 외지인이 계속 생겼다고 하더군요. 여러분은 마을 규약이라는 말로 내 땅을 못 팔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텃밭 좀 빌려줬더니 옆집이 등기까지 넘보았습니다. 등기소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제 텃밭에 지상권 설정 신청이 들어왔다고요. 저는 올해 73이에요.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 떠나고 나서 텃밭에 고추 심고 깻잎 따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었어요. 3년 전 옆집에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어요. 도시에서 내려왔다고 하면서 텃밭 한 귀퉁이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자기네도 상추랑 토마토 좀 키우고 싶다고요. 저는 그냥 선뜻 빌려줬습니다. 이웃길인데 뭐 별일 있겠냐 싶었죠.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부부가 조금씩 경계를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 줄, 나중엔 2줄, 올해는 밭 절반이 그 집 채소밭이 돼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요. 뭐라고 했더니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러더군요. 어머님, 그냥 놀리는 땅이면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이라는 말이 그렇게 거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장에 다녀오다가 저는 이상한 걸 보았는데요. 그 집 남자가 측량업체 직원이랑 뭔가를 재고 있더군요. 조용히 제가 없는 시간에요. 그리고 그 우편이 온 겁니다. 마을 이장한테 달려갔더니 이장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를 덧붙이더군요. 근데 어머니, 오래 빌려주면 법적으로 문제 생길 수도 있다던데요. 그 말에 저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저는 다음날 읍내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등기부 등본이랑 옛날 토지 문서를 다 꺼내놨어요. 법무사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상권 설정은 소유자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누군가 서류를 위조하려 한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이의 신청서를 썼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옆집 남편을 만났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냥 관리 좀 도와드리려 했던 건데 왜 이렇게 크게 만드세요? 동네 창피하게. 저는 가방에서 이의 신청 접수증을 꺼내 그 사람 앞에 펼쳐놨습니다. 내가 언제 도와달랬나? 그리고 누가 창피한지 두고 보면 알겠지. 그 사람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 집 부부는 한 달 뒤 조용히 이사를 갔어요. 인사도 없이요. 텃밭은 지금 다시 제 겁니다. 올 봄엔 고추를 더 많이 심었어요. 믿었던 이웃한테 뒤통수 맞아보신 분, 그 뒤로 이웃을 다시 믿을 수 있으셨나요? 무덤 그냥 옮기라는 말만 믿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초기를 들고 땅을 둘러보다가 잡초 속 봉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은퇴 후 작은 과수원을 해보려고 시골 땅을 샀습니다. 충북 시골 500평짜리였습니다. 가격이 주변보다 좀 싸서 얼른 계약했죠. 부동산 사장이 잡초가 좀 우거져 있다고 해서 그 말만 믿었어요. 잔금 치르고 처음으로 땅을 둘러보러 갔습니다. 잡초를 걷어내는데 이상한 게 보였어요. 봉긋하게 솟아오른 흙더미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가까이 가봤더니 봉분이었습니다. 비석도 없고
관리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무연고 묘였습니다. 부동산 사장한테 전화해서 땅에 무덤이 있다고 했더니 처음 듣는다고 했어요. 매도인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워낙 잡초가 우거져서 잘 안 보였을 겁니다. 억울했습니다. 싼 게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동네 어르신께 여쭤보니 한숨을 쉬시더군요. 금요? 한 50년은 됐지. 원래 거기 살던 집 선산이었는데 그 집이 다 이사 가버렸어. 그 뒤로 아무도 안 왔고. 법무사를 찾아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무연고로 보인다고 함부로 파면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고자를 확인하고 공고를 거친 뒤 개장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하마터면 남의 말만 믿고 큰일을 저지를 뻔했죠. 화면을 2번 터치하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공고를 내고 2달을 기다렸어요. 그동안 아무도 나타나지 않다가 공고 마감 사흘 전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60대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저희 증조 부모님 묘인 것 같아요. 찾고 있었는데 공고를 봤어요. 그분은 봉분 앞에 서더니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장 비용을 반 부담할 테니 원하시는 곳으로 모셔가라고 제안했습니다. 한 달 뒤 묘가 이장됐습니다. 그분 가족이 다 와서 조용히 제사를 지내고 갔습니다. 가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땅은 이제 깨끗해져서 과수원으로 가꿀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그 봉분이 있던 자리에는 뭔가를 심기가 망설여지네요. 택배차도 못 다닌다는 이유, 결국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 길로는 택배차도 다니면 안 돼. 그 한마디를 듣고 제가 이사온 마을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됐습니다. 몇 년 전 경기도의 오래된 단독주택을 첫 집으로 마련했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조용한 시골 마을이라 기대하며 수리를 시작했죠. 그런데 입주 전 부동산에서 마을 진입도로 문제로 주민들끼리 대법원까지 갔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미 끝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사 후 마을 입구에 사는 한 어르신이 자신의 땅이라며 길가에 계속 말뚝을 박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네 가구가 함께 쓰는 코너 길목에 큰 바위까지 가져다 놓고 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말뚝까지 세워두니 마을 입구 분위기가 무당집 같아졌죠. 동네 어른이시니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불만 있으면 또 소송해. 난 죽을 때까지 이럴 거야. 저는 얼마 전 인테리어 차량이 빠져 크레인 비용까지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내 땅인데 택배차도 다니면 안 돼.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택배차가 안 된다면 냉장고나 가구는 어떻게 들여놓으라는 걸까요? 불이 나거나 응급 상황이 생기면 소방차와 구급차는 어떻게 들어와야 하고요. 하지만 그분은 끝까지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좁은 길이 아니라 좁은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걸요. 여러분, 이런 이웃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대문이 없는 시골집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라인더 하나 없어졌을 땐 제가 치매에 걸린 줄 알았습니다. 저는 68입니다. 5도 2촌 생활을 하며 주말마다 시골집에 내려가 텃밭을 가꾸면서 지냅니다. 저희 동네는 워낙 인적이 드물고 조용해서 외지인은 등산객 한둘 뿐이었죠. 낮에는 거의 문을 열어놓고 다니고 대문 없는 집도 많습니다. 저도 가끔 내려가지만 당연히 문도 안 잠그고 의심 없이 다녔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라인더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어디 다른 데 놨겠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다음 주에는 컴프레셔가 사라졌어요. 이번에는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누굴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걸 아니까요. 그런데 가족들 내려오면 함께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아껴두었던 무쇠 소뚜껑까지 사라진 걸 보고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농기계가 없으니 텃밭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마당 구석에 안 보이게 CCTV를 설치하고 본가로 올라왔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본가 집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낯선 1톤 트럭이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리는 사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선풍기를 트럭에 싣고 창고 안도 둘러보고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여유 있게 마당을 왔다 갔다 합디다. 저희 집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밟고 담배까지 한 대 피고 나갔습니다. 영상에는 트럭 고물상 상호가 선명하게 딱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들고 바로 경찰서를 찾았어요. 며칠 뒤 경찰에게 용의자를 특정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여러 농촌 마을을 돌며 주인이 없는 틈을 노려 물건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 신고를 마친 뒤 저는 대문부터 잠갔습니다. 우리 동네 참 좋은 곳이었는데 나쁜 사람들이 경계심을 갖게 만들었네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25년 다닌 집 진입로를 막더니 식당 사장이 내뱉은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포클레인이 땅바닥을 파기 시작한 날 저는 트랙터가 갇혔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평생 농사만 지었습니다. 집 앞에 밭 500평의 하우스까지 있어서 트랙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트랙터가 나갈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우리 집은 사방이 남의 논으로 둘러싸여 있는 맹지입니다. 그래서 수확철에는 아예 들어갈 수도 없고요. 유일하게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앞에 있는 식당 주차장을 통해서였습니다. 집은 지은 지 25년이 넘었고 식당이 들어선 건 불과 9년 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주차장 공사를 한다면서 갑자기 사람 한 명 겨우 지나갈 만큼만 길을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저는 식당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이 길은 막으면 안 됩니다. 트랙터가 들어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이러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나요? 그 사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요즘엔 주차장 없으면 손님이 안 와요. 그리고 내 땅에 내 마음대로 주차장을 짓는데 어쩌라고요? 법대로 하고 싶으면 하세요. 25년 동안 아무 말 없이 다니던 길인데 이제 와서 어쩌라니요. 집에 오는 길에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트랙터가 못 들어가면 하우스 농사는 어떡하나.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며칠 동안 밥이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화면을 2번 터치하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다음 날 법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서류를 살펴본 법무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법에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있어서 맹지 소유자는 주변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어요. 25년 동안 통행해 왔다는 것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에 힘이 풀렸어요.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통행을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민원 넣으시고 내용 증명도 보내겠습니다. 저도 억울했지만 식당 사장도 자기 땅을 제대로 쓰고 싶었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재산권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집으로 가는 길까지 막아버리는 건 너무하죠. 결국 저희는 감정 싸움 대신 법무사 상담을 받고 시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내 땅이라고 해서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래 다닌 길이라고 해서 무조건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주말에만 내려가는 시골집 CCTV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서 CCTV를 보고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제 택배 주변을 서성이는 낯선 사람이 보였거든요. 저는 50대 직장인입니다. 평일에는 도시에서 일하고 주말마다 시골에 내려가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작은 모종들이 물 주고 잡초 뽑아주면 쑥쑥 커서 열매가 열리는 모습에 갈 때마다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택배를 자주 시키는데 평일엔 집에 없으니 혹시 몰라 CCTV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날도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는데 모자를 눌러 쓰는 어르신 한 분이 택배 앞을 계속 서성이고 계셨어요. 택배 기사는 아니었고요. 박스를 들었다 놨다 하고 이리저리 둘러보는 모습에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택배 가져가시는 건가? 화면을 2번 터치하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내내 마음이 불편한 채 주말에 시골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제가 먼저 민망해졌습니다. 작은 박스들은 현관문 앞으로 옮겨져 있었는데 날아가지 않게 소뚜껑이 올려져 있었어요. 무거운 박스에는 비를 맞지 않도록 비닐을 덮어놨습니다. 누군가 정성껏 챙겨놓은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옆쪽에 저희 집을 지나가야만 하는 맹지 텃밭이 있는데 어르신께서 혼자 텃밭 농사를 짓고 계셨어요. 그 어르신은 오가며 상추나 오이, 가지, 감자 한 자루를 꼭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멀리 돌아가지 말고 마당으로 지나다니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필요하시면 마당에서 물이나 전기를 가져다 쓰시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제 택배 손보셨어요? 어르신이 웃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비 온다길래 젖을까봐 옮겨놨어. 무거운 건 혼자 들기 힘들더라고. 다음엔 미리 전화라도 해. 순간 괜히 의심부터 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동안 쌓였던 정들이 서로를 챙기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깨달았어요. 제가 양보했던 길보다 어르신이 지켜주신 마음이 더 컸습니다.